앞두고 총사령관이십니다. 전광훈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8.15가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매년 8.15 때는 뭐 이렇게 집회를 광화문 집회를 했지만 네. 금년 8.15는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8.15 때는 그 원래 한기총에서 네. 30년 동안 해왔던 그 행사인데 네. 이제 안보단체하고 합해져 가지고 네. 8.15가 이제 커졌습니다. 네. 커졌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냐 하면 1차 전쟁을 저희들이 그때 그 광화문에서 했던 3년 동안 했던 거요. 네, 애국운동 예. 매주 토요일마다 했던 그렇죠. 그것이 사실 저는 앞으로 한국 근대사에 그게 분기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대통령 된 됐고, 거죠. 예. 예, 정권 교체됐고. 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강문 운동 안 했으면 그 윤석열 대통령 될 수 있었을까요? 0.7% 택도 없죠. 택도 없죠. 그러시죠. 0.7%. 예. 이거는 다 국민들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네. 정권 교체가 되니까 강화문이 나사가 풀렸어요. 광화문도 네. 나사가 풀렸고요. 네. 국힘당은 더 풀렸고. 그러니까요. 뭐냐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 됐는데요, 이제. 됐는데 뭐하러 저 강화문에 자꾸 나오라 그러냐고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예. 강화문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들이 서명한 사람들만 1,850만 명이에요. 네, 지난 4년 네. 동안에 엄청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는 강화문에 안 나와도 된다는 거야. 왜? 윤석열이 다 해주는데 뭐하러 하냐. 이러는데 그렇죠. 그러다가 지난 이제 7월 27일 날 평택에서 예.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 그게 이제 북한은 자기들이 6.25를 이겼다고 하는 전승 기념. 기념일이라고. 북한은 지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은 뭐 대단하더라고요. 뭐 퍼레이드도 하고 뭐 예. 그냥 그 행사를 전승 기념일로. 근데 우리 이제 남한은 그런 거 없잖아요. 별로요. 없는데 그 북한이 그 간첩한테 지시를 했어요. 예. 지시를 해서 평택에 주한미군 부대를 진입하라. 그래서 쫓아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난동을 부려가지고 난동을 이제 부렸어. 주한미군 철수 운동으로.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민노총이 앞선 게 아니고 개딸들이라고 하는데 네. 개딸이 뭡니까 그게 뜻이? 뭐 개혁의 딸들이라고 저들은 얘기하는데 저들은 그런데 아니 난 그 또 이재명 친위대들이에요. 한마디로. 난 자꾸 욕같이 들려 그 개딸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 같은 근데 딸들. 그래가지고 예. 개딸들이 중심이 돼서 예. 막 광고 홍보 영상을 만들어 뿌리는 거야. 예. 그래서 저도 그 정보기관에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저렇게 지금 개딸들이 하는데 목사님은 대비를 하고 있냐고. 그래서 보니까 2만 5천 명을 동원한다. 그 선전물에 보니까. 예. 그래서 인간 띠익기를 해가지고 주한미군 18km를 다 둘러싸서 예. 주한미군 부대를 진입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이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우리도 대책을 세워서 우리는 10만 명을 동원하자. 그래가지고 인간 띠익기가 아니라 경찰하고 개딸들하고 접촉을 못하게 하려고. 예. 쟤들은요 경찰들하고 몸싸움에서 들어 누워버리거든요. 그리고 사고를 유발시키죠. 유발시키죠. 경찰이 폭행했다. 폭행했다. 이러면서.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 아예 인간 띠가 아니라 인간 벽을 쌓으려고 인해 장막을 예. 쌓은 거죠. 예. 우리가 총동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결전이 붙었는데 저쪽 애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다 내빼두구만요. 자기들이 또 자기들이 내분이 생겼대. 예. 내적으로 싸워가지고 왜 말이야 그 중에서도 약간 우파가 있는 거야. 네. 왜 우리가 북한 지시대로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 또 그렇지. 예. NLPD 중에서. 예.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막상 그날은 우리가 영상을 찍어보니까 97명밖에 안 왔어요. 야. 97명. 예. 2만 5천 명 그렇죠. 모인다고 그러더니 예. 다 도망간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한 3만 명 이상 모였거든. 예. 모여가지고 한마디로 초박살 났거든, 저들이. 예.
나니까 문제는 8월 15일에 더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쟤들이 이제는 민노총, 정교조, 또 거기는 정당도 다 나오잖아요. 네. 더불어민주당, 총력 좌파 시민단체 해서 8.15 때 이틀 하는 거예요. 8월 12일 날 하고 8월 15일 네. 해서 광화문에서 다시 또 내전을 유도시키려고 그래요. 이틀을 한대요? 이틀 한대요. 이틀을 해서 내전을 유도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이 네. 그 미국에 네. 그분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넥스트 워라고 네. 다음 전쟁은 하고 거기서 한국에서 내용이 일어나는. 예, 1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대한민국은 이렇게 망할 것이다. 그 내용을 보니까 어느 날 봄날처럼 네. 좌파 우포가 극렬히 충돌하고 있을 때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한국의 경찰복을 입고 사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파이낸스 빌딩, 조선일보 빌딩에서 태극기를 쏘는 게 아니고 촛불 시위 쪽으로 사격을 해서 20-30명이 죽으면 그들이 바로 광란을 일으키죠. 광란을 일으키죠. 바로 내전 상태로 네. 경찰하고 붙어가지고 파출소 습격하고 해서 다시 말해서 광주 사태를 5.18이 제2에 터지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유도하려고 하는 게 그 사람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한 달 전에 또 폼페이오라고 하는 그 국무장관 네. 전 국무장관. 트럼프 때 이 사람이 조선일보 주최로 국제 그 정치 심포지엄에 왔다가 확인을 했어요. 네. 결정적인 말로 뭐냐?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있지만 다음은 한국이다.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CIA 출신입니다. CIA 출신이에요. 네. 지금도 세계 정보의 1인자라고 봐야 네,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우리 국민들만 모르는 거야. 미국의 국방부 장관, 국무장관이 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망한다. 책까지 다 쓰고. 네. 이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게 벌써 이게 그 이재명을 찍은 사람이 1614만 표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진 거예요. 왜냐하면 심상정을 찍은 사람이 80만 표야. 네. 그거 두 개 합쳐버렸으면요. 윤석열이가 50만 표 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난 요즘 심상정이가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 예. 끝까지 사퇴 안 하고 간 거에 대해서 큰일 날 뻔했거든요.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쟤들이 이제 마지막 작업을 평택에서 하려고 하다가 불발탄 터졌고 요것을 이제 8월 15일 날 강원에서 한다고 지들이 벌써 영상 만들어 올려놨어요. 네. 우리가 절대로 나라를 북한한테 넘겨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2019년 10월 3일 날 그 대회가 우리가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록인데 그걸 능가하는 집회를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8월 15일 날. 네, 7월 27일 날 미군 부대에서요. 네. 이제 우리 애국 진영은 이제 목사님을 위시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주로 많이 갔잖아요. 물론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맞습니다. 가셨겠습니다만. 저 짝은 무당이 나온 거 아셨어요? 우리 그 영상 다 찍었어요. 네. 아니 무당이 거기서 굿판을 벌렸는데 이쪽 새에 압도돼 가지고 찬송가에 맞춰서 이걸 춤을 추더라고요. 아니 굿판을 추다가 여기 스피커 소리가 크고 맞아요. 우리 함성 소리가 크니까 찬송가를 막 불렀잖아요. 자기가 추다 보니까 찬송가가 나오니까 무당도 예. 찬송가에 박자 맞춰서 네. 춤을 추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저쪽은 이제 뭐 이제 사탄 마귀들이 헬라다가 이제 꼬리 내리고 다 도망간 결국은 거죠. 끝에 가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간 거죠. 네. 근데 이것을 강화문에서 다시 또 재현을 하려고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우리 8.15 집회가 네. 어느 해보다가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이 되고 그 우리들 또 지금 자유마을 네. 그다음에 12개 개신교 교단 네. 뭐 합동 통합 감리교 성결교 뭐 순복음 뭐 침례교 총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네. 우리 그 대표님도 네. 기독교인이시고 네.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 교인이 한국에 몇 명 정도라고 추측이 되십니까? 저 1,000만 명 1,000만 명이요? 되나요? 1,000만 명인 줄 알았는데 네.
이번에 이 사건 때문에 각 교단을 조사를 했더니 1,700만이야. 어유 세례교인이요? 세례교인이 1,700만. 아, 세례교인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야, 부흥한 나라네요. 그냥 그럼-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네. 세례교인. 세례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1,700만 세례교인은 8월 15일 날 다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나라가 없으면요 교회도 없는 거예요. 네. 연방제 통일로 한번 가봐요. 어디 뭐가 있습니까 그게? 네? 북한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총동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 군번을 가진 사람이 1,200만이 넘습니다. 군번 가진 사람. 아니, 군대 생활 왜 하냐고요? 군번을. 군번을 뭐 고소도 없어서 딴 것도 아니잖아요. 예. 저도 36개월 했거든요. 예. 빡세게 했거든요. 네. 이래서 군번 땄거든요. 왜 36개월을 왜 고생했냐 이거야. 결과적으로 나라가 해체되고 북한에게 넘겨주려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하러 군대 갔습니까? 그래서 지역과 관계없이 경상도든지 전라도든지 군번 가진 1,200만 원 네. 8월 15일 날 다 나와야 되고 네. 안 나오면요 쪽으로 말씀드리면 군번 회수 네, 군번 다 떼어버려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제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는데 롯데호텔에서 해병대 대회를 했어요. 아 해병 전우회가 아유, 그것도 100만 명이더라고. 100만 애국자죠. 명. 예. 100만 명인데 이 해병 전우회도 정권 교체된 뒤에 느슨해지는 거야. 예. 그래서 오늘 내가 다 모아가지고 1억 이상을 들어서 해병대 대회를 했는데 100만 명 해병대 대회는 다 광문으로 나오라. 옛날에는 뭐 귀신 잡는 해병이라 그러는데 네. 귀신 잡은 사람들이 주사파도 못 잡냐. 그렇죠. 귀신도 잡았는데. 귀신도 잡았는데 네. 그래서 오늘 다 나오기로 결의 대회를 이제 했고 네. 해병대가 100만이면 같이 사는 부인이 있잖아요. 네. 그 200만 아닙니까? 그렇지. 예. 거기다가 또 애들 있잖아요. 애들. 네. 해병대 부모를 둔 그 애들이 네. 자파하면 되겠습니까? 몰수이 다 몰고 나오자 해서 오늘 결의대를 하고 네. 그래서 준비를 뭐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에 압도적인 세를 보여줘야 돼요. 그 그렇습니다.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가 바로 저 주한미 대사관 앞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보고가 다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성조기를 흔들고 한미 동맹을 주장하는 시민들이 대한민국 시민들이 이렇게 많다. 이걸 보여줘야지 뭐 한미 동맹이 굳건하고요. 평택에서 이번에 시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평택 저도 가봤는데요. 네. 그 안에 들어가 봤는데 아. 세계 최고의 미군 기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요. 예. 엄청 잘해놔. 그리고 엄청 크거든요. 네. 그걸 포기하고 가질 않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면은 지난번 보니까 차선을 네. 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한쪽 두 개는 이렇게 내줘서 네. 요번에 그거 다 틉니까? 아니 제가 그래서 예. 좀 불평이 뭐냐 하면은 나는 문재인 때도 광화문을 내 마음대로 썼어요. 다 열었잖아요. 그때. 다. 아니, 열어줘서 쓴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써버린 예. 거야. 그러다 내가 3번 깜빵 갔죠. 예. 깜빵 갔는데 그런데 어떻게 정부가 바뀌었는데 네. 경찰이 통제가 더 심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어제 내가 예. 경찰 그 책임자들한테 내가 네. 말을 했습니다. 필요 없다. 나는 문재인 때도 광화문을 내 마음대로 썼는데 아니 말이야 지금 말이야 정부가 말이야 우파 정부로 바뀌었는데 뭘 눈치를 보고 말이야 뭐 몇 차선 내주겠다.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 열어주기로. 전체 다 그날 모이는 숫자에 따라서 확대해 준다. 그리고 또 특별히 저 세종대왕하고 네. 그다음에 그 이순신 장군 거기는 또 구역이 서울시 소관이에요. 예. 도로는 종로 경찰서 소관이고 예.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다르구나. 그 서울시 관계자한테 예. 우리 쓰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쓰는 것보다가 사람이 많이 모이면 네. 뭐 세종문화회관까지 네. 그 밀려 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아유, 없습니다. 다 덮어야죠. 네, 그렇게 예. 보면은 이번에 그야말로 2019년 이후에
네. 가장 큰 대회가 이루어진 것 아, 같습니다. 그때 네. 장관이었는데 어게인 2019년. 그렇습니다. 네. 저 그렇게 이제 우리 애국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총선이 이제 진짜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총선에 그 어떻게 일부에서는 정광훈 목사님을 위시로 한 애국 진영에서 네. 뭐 창당을 한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아니면 국민의힘하고 뭐 협력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8.15 집회는 네. 8.15 집회가 아니고 네. 사실은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이잖아요. 네. 이 총선이 돌아오는 며칠 후에 8.15 집회로 결론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200석을 해야 되겠다. 200석. 왜 200석을 해야 되느냐? 제가 그 헌법학자 그 김학성 교수님한테 네. 배웠는데 헌법에요. 200석을 하면은 상대방 국회의원을 제명시키는 법이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정청래 같은 사람, 네. 또 안민석 얼마나 깐죽거려. 뭐 윤미향, 뭐 윤미향 이런 것들 뭐. 이런 사람은요 바로 200명이 결의해버리면 국회의원에서 잘려버려요. 이게 헌법에 돼 있는 거야. 법률도 아니고 아, 특권 이제 뭐 이런 게 없네요.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잘린 사람은 소송도 못하도록 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아, 그게 200석입니까? 200석입니다. 그래서 180석까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쟤들이 180석 현재 비슷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연방제 통일로 못 간 이유가 200석, 20석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200석 해야겠다 해서 제2의 건국을 해야겠다. 네. 주사파 싹 척결 하고 그런데 내년 총선에 가서 뭘 하려 그러면 늦어요. 네. 그 이번에 여기서 1,000만 명을 조직해서 우리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그 이제 정치 얘기를 좀 하자면 사실 우리 그 한국 교회는 거의 80년 동안에 맹목적으로 무조건 그냥 몰빵 때렸습니다. 네. 이승만 때는 자유당, 네. 박정희 때는 공화당, 네. 전두환 때는 민정당, 박근혜 때는 한나라당, 또 자유한국당, 무슨 뭔 당, 새누리당, 새누리당, 뭐 미래통합당 이렇게 해서 쭉 미래통합당. 왔죠 이제. 지금은 국민의힘 정당. 몰빵을 때렸거든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박근혜를 대통령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명박도 만들었는데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자기들이 만든 박근혜를 탄핵을 시키는 거야. 네.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때의 그 법사위원장이 누구냐? 권성동. 권성동이에요. 우리 편이야. 네. 우리끼리 싸우다가 자기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거기다가 또 이명박 깜빵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만들어 줘봤자 또 싸운다고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석을 만들어 준다고 칩시다. 다시 내년 4월 10일 날. 그러면 선거 끝나자마자 저는 바로 싸움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홍준표 대구에 네. 하이코 아이 거기는 뭐 벌써 싸움 예, 시작했어요. 벌써 했고. 네, 이준석도 있죠. 예. 거기다가 또 유승민도 있죠. 거기다가 다음에 대통령 하려고 하는 또 오세훈 있죠. 네. 요 사람들이 지금은 머리 숙이고 있지만 내년 4월 10일 지나면 또 내부적 싸움이 붙는다고. 붙으면 뭔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저쪽 당은요. 예. 그 견인하는 당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심상정당이 있지. 정의당. 예. 정의당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정당 민주당이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옛날에 저렇지 않았거든요. 원래 더불어민주당도 호남에 원래 그 예를 들면 무슨 뭐 김경재, 하나감, 한강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은 우파였었거든요. 우파고 뭐 박주선 뭐 다 우파인데 근데 정의당이 자꾸 왼쪽으로 잡아다니니까 이게 휴전선까지 넘어가 버렸어. 그렇죠. 예. 현재 상태가. 근데 우리는 정당이 하나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자유우파는 그냥 지지해 주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몰락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을 뭐 만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 25년 전에
조영기 목사님과 김영호 목사님이 만든 당이 있어요. 기독당. 예. 이래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또 한 번 우리가 속고 그 당을 다 밀어주려고 우리 당을 전부 다 탈당하고 국민의힘 정당에 들어가라. 그다음에 당원 가입 캠페인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제 이봉규 TV, 저도 했고. 예. 신의 한수, 고성국 TV, 예. 그다음에 강화문 세력 해서 우리가 들어갔거든요. 예. 들어갔더니 세상에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나가라고 나가라고 그래요. 네.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 아니 자기들 도와주려고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때 들어간 표가요 한 35만 이상 들어갔습니다. 예. 들어갔는데 나가라 그러니까 좋다. 나온다. 그래서 다시 원상 회복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기독당을 빼고 기독자를 빼고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옛날에는 기독자유통일당인데 네. 강원에 있는 안보 세력들이 기독자를 좀 빼달라는 거야. 왜? 우리도 같이 하겠다 이거요. 네. 그리고 이제 불교 세력도 같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저희들이 이제 10월 3일 대회까지 사실 한 달에 1,000원씩 내는 거 예. 1,000만 명의 당원을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너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벌써 다 아는 거야 이제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그 시청자들 중에서 염려하는 게 뭐냐? 그럼 자유우파도 또 당이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그 쟤네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거든요. 예. 제가 유치부 애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저도 이 당 운영을 25년 해봤는데 비례대표는 맞짱 뜬다. 비례대표는 각자 자기 실력대로 맞짱 뜬다. 예. 그 우리가 1,000만 당원을 이제 조직해서 했을 때 비례대표만 가지고도 원내 교섭단체가 되겠더라고요. 20석. 예, 22석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구 25개 지역은 어떻게 하냐? 이거는 연합 공천한다. 그렇지. 단일화 한다는 거죠. 단일화. 예. 예, 반드시 단일화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중요한 사안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하나가 남았어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은 이명박과 박근혜 스타일로 하면요 또 망해버려요. 예. 공천을. 그러니까 일단 선언을 나는 공천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 말을 국민들한테 해줘야 되고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253개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다가 지난번에 당 대표 선거하는 원리, 김기현 대표 최고위원 선발하는 거, 네. 당비 1,000원이라도 내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론조사를 하자는 거죠. 책임당원 투표죠. 그렇죠. 그게 당원 책임당 투표. 투표를 해서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자유우파도 국회의원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등록해라. 예. 해서 경선에서 한 명을 딱 뽑으면 나머지는 국회의원 출마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한 명만 나가면 이겨요. 그런데 저쪽은요, 그 정의당까지 합해가지고 공동 공천을 한단 말이야. 네. 한 명. 저쪽은 하나 나오는데 우리는 3명, 4명 나오거든. 이래서 맨날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에는 무조건 응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것을 우리가 그 단일화를 하면은 우리도 한 명만 나가면 우리는 200석도 할 수 있어요. 우리라는 건 이제 국힘당하고 다 같이 보수우파 그렇죠. 진영 얘기하는 보수우파, 겁니다. 예. 네. 우리도 한 명만 나가면 우리 200석을 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뭐 밤낮으로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이미 벌써 확정된 게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그다음에 경북, 대구가 67석입니다. 예. 이건 이미 끝났어요. 현재 이미 우리가 하고 있어. 네. 그다음에 이제 대전, 충남, 충북 이거는 내 친구 장경동 목사가 인생의 운명을 다 걸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충청도 움직이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장경동 목사가 인기 좋거든. 예. 근데 어제 충청도는요 또 특성상 네. 될 듯 싶으면 그쪽으로 확 쏠립니다. 또. 맞아요. 이미 거기는 27석이 확정됐다가 네. 하라고. 심지어 세종시까지도 우리가 이긴다. 그런 문제는 수도권인데 수도권의 124석 중에서 80석만 우리가 하면은 그게 제2의 건국입니다. 그것이 자유통일입니다. 그냥 바로. 그러면 수도권에 80석을 어떻게 할 거냐 할 때에
30석은 이미 우리가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고. 네. 예. 그 30석은요, 현재 국회의원 사람들은 다시 선거해도 100% 당선되는 게 왜냐? 황교안 대표가 그때 아주 그냥 개떡을 쳐가지고 김영호 그 김영호 공천위원장인지 네. 공관위원장인지 그렇습니다. 김영호. 그래서 예. 무덤 속에 갔다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래, 이 사람들은 선거 100번 해도 이겨요, 이 사람들은. 네. 현역. 그 30석 빼고. 그럼 이제 50석 남았잖아요. 네. 50석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초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했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 구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하고 해서.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이긴 구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김은혜 있죠. 경기지사. 예. 8,000표 차이로 졌거든요. 이건 바로 그 소강석 목사 때문에 진 거라고요. 사실은. 딱 이유가. 그래서 김은혜도 이긴 지역이 따로 이긴 있어요. 지역이 있죠. 예, 예. 분당이라든지 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인천시장 유정복이가 이긴 지역이 있어요. 그 네 개 선거를 데이터베이스를 딱 냈더니 박사님 기뻐하세요. 50석만 돼도 되는데 64개 지역이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걸 내가 영상을 만들어서 딱 뿌렸더니 뭐 여의도 연구소 그다음에 뭐 저쪽에서 전화가 빗발치고 이게 사실이냐 그래서 아이 당신들이 이런 것도 모르고 정치하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요즘은 소문이요. 여의도 연구소하고 국민의힘 정당 다 합쳐도 정강훈 하나만 못하다 그래. 아 그렇게 해서 200석은 네. 이대로만 가면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딱 예.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 우리도 한 명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 단일화했어요. 국힘당하고 자유통일당하고 그렇죠. 예, 단일화고 단일화. 나중에 지역 아니 저 비례대표는 이제 각자 나가고. 네. 예. 이래 가지고 우리가 자유통일 한번 해야죠. 예. 그럼요. 자유통일도 하고 제2의 건국도 해서 세계의 G2 국가로 이제 한번 가보자. 그런 뜻입니다. 야. 그 1단계가 이번에 돌아오는 예. 광화문 집회. 거기에 하여튼 1,000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이번에. 네, 이번 저 8.15 그렇습니다. 집회가 의미가 크네요. 그게 시작입니다. 네. 200석. 선거에 관해서는 내가 8.15 집회 끝난 후에 예, 다시 따로 또. 나와서 네. 자세히 내가 또 한번 설명을 이야, 드리겠습니다. 가슴 뛰네요. 200석을 그렇습니다. 국힘당과 자유통일당이 합쳐서 200석. 네. 그래서 저 간첩 같은 놈들 국회의원들 다 잘라버려. 다 잘라버려요. 이야, 다 잘라버려요. 멋지네요. 네. 네.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강원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